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3,26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연방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식료품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따진 소고기에 부과되던 저율 단관세를 향후 9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3,26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규정안을 공개하고 3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H-1B 신청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대체로 2,000에서 5,000달러 수준이지만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신규 신청 비용이 20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포고령을 발표한 뒤 국토안보부가 이를 정식 규정으로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행정부가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에는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1B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연간 신규 발급 한도는 8만 5천 건입니다. 2024 회계연도 승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 출신은 약 1%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방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1일에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저넷 바르가스 판사는 국무부의 비자 동결 정책이 연방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로는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가로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신청자 개개인의 자립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해당 정책을 통해 내려진 모든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소말리아, 하이티,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등 우방국까지 포함한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수십만 명의 이민 대기 가정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정책재단 NFAP는 합법적 이민 문호가 전방위로 압박을 받으며 향후 4년간 이민자 수가 최대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과 대비해 40에서 50%에 달하는 감소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8년까지 1,900만 명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경제성장률은 약 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혜택 의존 우려 때문에
75개국을 대상으로 장기 이민 비자 발급을 중지했으며 연간 5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던 다양성 추첨 영주권 DV 제도도 중단했습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식료품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다진 소고기에 부과되던 저율할당 관세를 향후 9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율할당 관세 TRQ는 정부가 지정한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30에서 4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최대 30만 톤의 다진 소고기 제품들이 높은 관세 없이 수입될 것이라며 수입되는 소고기들은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제품의 관세를 면제해주자 전국축산협회 NCBA는 사회주의 정책보다 나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인위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는 국내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추진 중인 고층 구치소 건설을 두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에게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지역 단체와 주민 대표 등 18명은 시장과 시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화이트 스트리트 124에서 125번지에 들어설 16층 규모 구치소 부지가 과거 연못이었던 연약한 집안 위에 있다며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지하 수위를 낮추고 주변 건물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건물 상당수가 물에 잠긴 목재 기초 위에 지어져 있어 지하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택과 역사적 건축물, 소상공인 업소와 시니어 주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과 집안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수벽 등 보호공법을 적용하고 주변 건물에 대한 구조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맨해튼 구치소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폐쇄를 위해 4개 보로의 새 구치시설을 짓는 사업의 하나로 약 1,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 상업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완공 목표는 2032년이지만 지역단체들은 기존 시설 철거 때부터 소음과 먼지, 영업 피해가 계속됐다며 다른 부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발생 25년 만에 새로운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 세계무역센터 희생자 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검시국과 뉴욕시 경찰은 기존 DNA 검사의 가족관계와 가계도 조사를 결합하는 법의학적 유전자 계보 분석을 9.11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에 처음 적용해 성인 여성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확인으로 세계무역센터 희생자 가운데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6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방식은 가까운 가족의 DNA 표본이 없더라도 먼 친척의 유전자 정보와 가계도를 추적해 신원을 좁혀가는 기술입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약 1,100명, 전체의 약 40%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국은 기존 분석에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DNA 프로필 가운데 47건의 새로운 유전자 계보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해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아있는 DNA의 양과 상태, 비교 가능한 가족 유전자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뉴욕시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기존 유해를 다시 분석하며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BQE의 노후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 임시 5회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들이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3단 캔틸레버 구조물의 전면 재건을 위한 결정으로 공사 기간 동안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루클린 하이츠 산책로 아래에 위치한 퍼먼 스트리트 위에 2단 구조의 임시 5회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시작해 브루클린 브릿지 진입로를 넘어 맨해튼 브릿지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임시 5회 도로도 함께 건설됩니다. 해당 임시 5회 도로를 통해 매일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기존의 고속도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브루클린 로컬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 임시 5회 도로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며
2032년부터 본격적인 3단 캔틸레버 보수에 돌입합니다. 캔틸레버 보수가 완료된 뒤 최종적으로 임시도로를 철거하고 본선을 전면 개통하는 시점은 2040년으로 총 10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40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뉴욕시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퀸즈 미들빌리지 주민들이 반복되는 침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뉴욕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일 폭우로 페넬로피 애비뉴와 플레전트뷰 스트리트 일대가 다시 물에 잠기면서 이 지역에서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두 번째, 최근 한 달 사이 네 번째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 하수구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일부 주택 지하실까지 빗물과 오수가 들어온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도로를 뜯어 더 큰 배수관을 설치했음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시의원은 뉴욕시 환경보호국의 하수구와 집수구 청소 횟수를 늘리고 빗물 저장시설과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하수관의 처리 용량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하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임시적인 배수 작업이 아니라 반복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기반시설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선거 관리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리밍 플랫폼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에 출연했으며 진행자가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스티브 배넌 등 트럼프 측근들은 팟캐스트를 통해 8월 마지막 주를 주목하라며 비상사태 선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외국 개입 취약성이나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자료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시민권 확인 강화 및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압박하며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정부에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마트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29억 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입국 비자를 준비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인대회 미스그랜드 USA 우승자가 뺑소니 혐의와 결혼 이력이 드러나 왕관을 쓴 지 일주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중간가주택의 월 대출 상환액이 일반 가정소득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대 의과대학이 약 30년간 지역에서 활동한 위장내과 전문의 현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10월부터 한인 전문 위암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온라인 신청 기준 현행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인상됩니다.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이 데이팅 앱의 피로를 느낀 싱글족 사이에서 학력과 경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만남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